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NCS 직업기초역량실무 제9강 오늘은 입사 지원서와 스마트한 진로 설계 나의 강점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사에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력과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또 당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무수히 쌓이는 수많은 서류 전형 서류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면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과 또 경력이라고 해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지원자의 성격과 능력, 이미 해당 직무의 적합 여부 등의 대부분의 것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작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구직자 70% 이상은 자신이 희망하는 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받은 그 첫 인상이 면접 결과와 최종 채용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업을 위해 서류 전형 준비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특성과 희망 취업처의 요구를 연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직종 및 업종을 선택해야 되고요. 자신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아야 하고요.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력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원자 입장을 보면은 마케팅 도구다 하는 것이죠.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줘야 되고, 또 제품 설명서와 같다, 나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생애를 소개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가 소개돼야 되고, 그리고 면접 기회를 부여해서 면접 기본 토대를 갖추어 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원자의 입장이죠. 이력서에 대한 고용자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종합적 요약서와 같은 것이고요. 또 지원자의 선발하는 데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자에게 제품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지원자를 선택하는 광고 전단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면접 기회를 제공해서 면접 기본 토대를 세워가게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취업을 위해서 서류 전형 준비 전에 점검해 볼 것이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이력서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해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싫어하는 이력서 첫째는 형식에 맞지 않는 지원서,
이게 보통 25.7%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짜집기 하거나 베낀 지원서, 이건 15.5%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이 없는 지원서 14.6% 정도 나오고요. 회사 명의나 경력 등 틀리게 적힌 지원서 11.5%, 인터넷 언어나 외계어를 사용한 지원서 또 역시 10.3%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준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자기가 준비한 이력서가 형식에 맞는가, 짜집기 해온 것은 아닌가, 혹시 지원서에 사진은 빠지지 않았는가, 경력사항이 혹시 틀린 것은 없는가, 또 인터넷 언어나 외계어를 사용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점검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취업을 위해 서류 전형 준비 전에 점검해야 할 네 번째는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입사원은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력사항, 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원한테는 제일 70.5%가 경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이 회사와 연관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크게 세 번째는 이력서 작성을 위한 기본사항, 또 유의사항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알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상품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되는 나의 장점을 부각하고 기업 인재상에 맞춰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력서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기 경쟁력을 분석해서 특징이 없는 그런 고만고만한 그런 이력서는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지원 회사의 요구 핵심 능력을 파악해서 기업마다 인재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찾는가에 대한 전 이해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력서 작성을 위해서는 한 10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이력서 작성을 위한 4단계를 보고, 두 번째는 이력서 작성을 위한 한 10가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력서 작성을 위한 4단계는 1단계는 자기를 분석하고요. 2단계는 기업을 분석하고, 3단계는 나와 기업과의 직무를 연결해 봐야 되고요. 4단계는 효과적인 구직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성을 위한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력서 작성을 위한 10가지의 그 원칙을 간략하게 제목만 살펴보면은, 첫째, 명확한 목적 의식과 목표 분야를 반영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대한 압축해라. 세 번째, 경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해라. 네 번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능력은 최대한 기재해라. 다섯 번째, 이력서를 디자인하는 데 신경 써라. 여섯째, 이력서 앞부분에 반드시 요약을 기재해라. 일곱 번째, 자신만이 아는 용어나 기술 용어는 가급적 피하라. 여덟째, 오타 및 오기를 절대 조심해라. 아홉 번째, 한 가지의 이력서로
모든 회사와 직무에 지원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회사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이력서 작성할 때에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단 명료하되 구체적으로 과장됨이 없이 솔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응시 기업과 관련된 실무 능력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진은 단정하게 찍은 것을 규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는 빈틈없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6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품고 감각을 깨우고 영역을 키워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생각을 쏟아내고 표현을 묶어서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중에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읽고 생각을 스케치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해야 합니다. 일단 쓰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이어가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NCS 직업 기반한 입사 지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지원서는 직무와 관련이 별로 없는 개인 신상, 학점, 어학연수, 자격, 수상 경력 등을 나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NCS 직무를 기반한 입사 지원서를 보면은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직무기술서를 보면은 직무 수행 내용, 또 요구 지식이나 기술, 관련 자격증, 사전 직무 경험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인적 사항에서는 성명, 주소, 연락처, 지원 분야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사항에서는 직무 지식과 관련된 학교 교육 및 직업 교육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 사항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국가 공인 기술 또 전문인 민간 자격을 선택하여서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력 및 경험 사항에 있어서는 조직에 소속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 임금 없이 경력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했던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NCS 직무 기반 자기소개서를 보면은요. 첫째, NCS 기반 자기소개서는 채용 공고 단계의 직무 설명 자료에서 제시하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NCS 자기소개서를 예를 들어보면은 첫째,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소개서 예시를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서술해 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시는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 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해 보시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보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예시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이후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취업을 위해 준비된 사항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부터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진로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의 특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진로 의식을 확고히 하며 산업 구조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를 통하여 적합한 진로를 그려내는 과업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진로 설계가 왜 중요한가를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직업 세계가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올바른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내는 일은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의 진로 설계는 향후 30년에서 40년 후에 삶의 폭과 깊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는 욕망은 강한데 이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로 설계에 대해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로 설계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개인의 재능과 부합한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나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려해 봐야 할 것은 개인의 열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나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 설계 시에 고려할 부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업 세계도 유기체처럼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15년에서 20년 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로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또 네 번째는 개인의 양심에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개인의 자아 실현 터전이면서 사회적 역할과 위상의 거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려해야 할 것은
타협의 과정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직업적 욕심의 끝은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등 조건이나 수준을 고려하여서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진로 설계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 발견, 둘째는 세계 발견, 셋째는 과정 축적, 넷째는 실전 대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진로 설계 중에 자기 발견 분야입니다. 자기 발견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소중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타 인식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자아 충족도 검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네 번째는 흥미 탐색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흥미로운가? 다섯 번째는 재능 탐색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는 다중지능을 한번 검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강점은 마지막 강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해보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향 탐색 검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직업 적성도를 검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적성이 맞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은 3개 발견입니다. 첫째는 자기 발견하고 두 번째는 세계 발견하는 건데, 첫째, 직업 인기 순위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둘째는 직업 선호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어떤 직업을 선호하고 선택하는가. 셋째, 직업 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막상 직업 현장에서 일에 만족하는가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직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직업 트렌드 이해입니다. 어떤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가. 어떤 직업군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죠. 여섯 번째는 시대와 직업 예측입니다. 어떤 직업이 더 생길 것인가. 일곱 번째, 직업 선호군을 형성해 보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나의 진로로 잡을 것인가. 여덟 번째는 직업 가치관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로 직업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중에서 그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여러분의 진로 설계를 한번 점검해 볼 때 과정 축적입니다. 이 과정 축적에 있어서는 롤 모델 분석이 있습니다. 이미 그 직업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찾아가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진로 과정 분석입니다. 그 직업을 이루는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는 진학과 학과 구성입니다. 그 직업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넷째, 학업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공부의 목표를 세우고 이룰 것인가. 다섯 번째는 직업 체험 계획서입니다.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험했는가. 여섯 번째, 지식, 독서, 이력서, 진로 상담 경험입니다.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구되어 있는가. 일곱 번째, 관련 동아리 활동, 봉사 이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있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 중에 네 번째는 실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전 대비는 첫째는 자기 소개서입니다. 모든 과정에 일관된 흐름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면접 예상 질문지입니다. 모든 과정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가. 셋째는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모든 과정을 자료로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한 이 진로 설계에서 세 번째에 진로 설계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설계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발견 분야, 또 하나는 세계 발견 분야입니다. 자기 발견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진로 점검을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꿈꾸고 있는가? 진짜 이 진로가 나의 꿈인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진로 발견을 점검을 해서 자기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발견에서 두 번째는 존재 발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자존감, 자신감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에서 세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가? 나의 흥미, 나의 재능, 나의 강점, 나의 성향 등을 잘 찾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진로 설계 단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 발견을 한 다음에는 세계 발견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계 발견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직업 이해, 둘째 진로 결정, 셋째 진로 검증입니다. 직업 이해는 나는 직업 세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직업을 인식하고 직업 선호, 직업 만족, 직업 흐름, 직업 가치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업을 이해했으면은 진로 결정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가?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로 검증입니다. 나는 이 작업에 대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롤 모델을 만나야 되고, 직업 지식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진로 검증을 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하게 진로를 설계하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진로 설계란 SMART 이 큰 그 단어의 앞자리 영문을 조합해서 스마트한 진로 설계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S 스페시픽, S란 뭘 말하느냐? 특정한 분야를 설정해라 그 말이죠. 스마트한 진로 설계 중에 첫째가 특정한 분야를 설정해라. 이 스페시픽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이다, 한정적이다, 한 곳으로 집중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한 한 분야로 압축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단순화된 목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부분까지, 또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특정한 분야를 설정하는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M, 미저러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진로 설계의 첫째는 특정한 분야를 설정해야 되고, 둘째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미저블이란 단어는 잴 수 있다, 또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잘, 최고의 등의 단어로 당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란 설정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혹은 매 분기별로 목표 달성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측정 가능한 단어로 목표를 설정해라. 미저러블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어치러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성할 궁극적 목표 계획서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만이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거창한 계획서를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노력에 의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리얼스틱,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선에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티메리입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꼭 그걸 지켜갈 때에 드디어 그는 진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강점 찾는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각 항목별 점수를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서 담당 교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강점 찾기에 있어서 6가지 미덕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혜와 지식, 둘째는 용기, 셋째는 사랑과 인간애, 넷째는 정의감, 다섯째는 절제력, 여섯째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그 강점 미덕 중에서 이제 24가지 대표 강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의 대표 미덕 중에서 24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6가지 지혜와 지식은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성, 지능, 예견력에 대한 것이 포함되고요. 용기에 대한 미덕에서 대표 강점은 호연지기, 끈기, 지조가 있고요.
사람과 인간의 미덕에서는 대표 강점이 친절과 사랑이 있고요. 정의감의 미덕에서는 시민정신, 공정성, 지도력의 대표 강점이 있습니다. 절제력의 미덕에 있어서는 자기통제력, 신중성, 겸손이라는 대표 강점이 있고요. 마지막 6번째에 초월성이라고 하는 이 미덕에서는 감상력, 감사, 낙관주의, 영성, 용서, 유머 감각, 열정, 이러한 대표 강점들이 있겠습니다. 이 6가지 미덕의 안에 이렇게 24가지의 대표 강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6가지 강점 안에 24가지의 대표 강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점검해 볼 때에 매 항목마다 24개의 항목마다 2가지씩 문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전체 48문항이 되게 되겠고요. 여러분이 48문항을 체크를 하는데 5점 척도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항을 읽고 나와 매우 다르다 하면은 1점을 주면 되고, 두 번째 나와 다르다 그러면 2점을 주면 되고, 보통이다 그러면 3점을 주면 되고, 네 번째 나와 비슷하다 그러면 4점을 주고, 나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면 5점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기 쉽게 3번에 보통이다 그러면 여러분 강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표현을 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고 떠오르는 것, 깊이 너무 숙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항을 읽고 딱 떠오르는 것을 체크를 해서 점수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 그 24개 항목 중에서 각 항목마다 2문항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문항을 합계를 점수를 합쳐서 24개 문항 중에 가장 높은 점수 한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 5가지, 그러니까 높은 점수는 위에서부터 5가지를 선택해야 될 거고, 낮은 점수는 밑에서부터 5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뭘 그리고 볼 수 있느냐, 아 내가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5가지는 이건 뭐냐, 나의 약한 부분이었다라는, 내가 이 부분은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활용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잘하는 거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다 끝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기 좀 힘든 것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대표 강점을 찾아서 잘하고 있는 5가지는 계속 더 잘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잘 사용하지 못했던 그 5가지 분야를 또 같이 좀 더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4가지 이 강점, 여러분 그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불분명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이 호기심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구열,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며 배울 기회만 있다면 어디든 가서 배우는 것, 이게 학구열입니다. 세 번째, 판단력, 절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결단을 바꿀 능력도 있는 것, 그것이 판단력입니다. 네 번째는 창의성인데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우면서도 타당한 방법을 찾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 이게 창의성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성 지능.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감정을 금방 알아채고 그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예견력입니다. 모두 수긍하는 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호연지기. 어렵고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적, 정서적 태도를 말합니다. 여덟째, 끈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지조. 진실하게 말하고 참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 번째, 친절.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즐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번째, 사랑.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12번째, 시민정신. 헌신적이고 충실해서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다하고 집단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13번째, 공정성.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지도력. 단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자기 통제력.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욕망, 욕구, 충동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째, 신중성. 모든 결정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합니다. 17번째,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며 자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8째, 감상력. 모든 분야의 빼어난 작품과 기교를 감상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19번째, 감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늘 기쁘게 생각하며 절대 당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번째, 낙관주의. 자신이 최고가 될 날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21번째, 영성. 우주의 더 큰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더 큰 계획에서 자신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2번째, 용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항상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 복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23번째, 유머 감각. 잘 웃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선사합니다. 또한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마지막 24번째, 열정입니다. 끼가 넘치고 정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 24문항에서 48문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가 점검,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은 긍정심리학 김인자 교수가 번역하신 2006년 판에 있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긍정심리학 김인자 교수가 번역한 2006년 판 책이 있으신 분은
그걸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24개 항목 중에 48문항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비슷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점수를 각 그 24개 대표 강점마다 두 문항씩의 점수를 합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신과 비슷하다고 했을 때 나와 매우, 다시 정리합니다. 나와 매우 다르다 그러면 1점, 나와 다르다 그러면 2점, 보통이다 그러면 3점, 나와 비슷하다 그러면 4점, 나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면 5점입니다. 이제 제가 24가지 대표 강점에서 각 항목마다 두 문항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기심 1.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2. 쉽게 실증을 낸다. 학구열 1.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전율을 느낀다. 2. 박물관이나 다른 교육적 장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판단력 1. 판단력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면 아주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2.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성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걸 좋아한다. 2.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사회성 지능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아주 둔하다. 예견력 지혜와 지식에 대한 첫 번째 미덕에서 이제 제가 6가지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예견력 1. 항상 꼼꼼히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볼 줄 안다. 2. 내게 조언을 구하려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두 번째 미덕입니다. 용기라는 두 번째 미덕에서 대표 강점 3가지 호연지기, 끈기, 지조에 대해서 문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 1. 강력한 반대도 무릅쓰고 내 주장을 고수할 때가 많다. 2.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힐 때가 많다. 끈기 분야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2. 일을 할 때면 딴전을 피운다. 미덕 중에서 3번째 해당하는 사랑과 인간애라는 미덕에서 대표 강점 친절, 사랑 이 2가지 대표 강점을 중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친절 1.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와준다. 2.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내 일처럼 좋아한 적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사랑과 인간애 중에 사랑 1. 본인의 기쁨과 행복 못지않게 내 기분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2.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6가지 미덕 중에 4번째입니다. 정의감 대표 강점은 3가지입니다. 시민정신, 공정성, 지도력입니다. 시민정신 1.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최선을 다한다. 2.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다. 공정성 분야입니다. 1.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대한다. 2.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가 힘들다. 지도력 1.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단합해 일하도록 이끌어준다. 2. 단체 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소질이 없다. 6번째 6가지 미덕 중에서 5번째 절제력입니다. 절제력은 3가지가 있거든요. 자기 통제력, 신중성, 겸손이 있는데요. 자기 통제력부터 보겠습니다. 1. 내 정서를 다스릴 줄 안다. 2. 다이어트를 오래 하지 못한다. 신중성입니다. 1.
다칠 위험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2.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겸손 부분입니다. 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린다. 2. 스스로 한 일을 축혀 세우는 편이다. 6가지 미덕 중에 마지막 초월성에 대한 대표 강점입니다. 초월성의 대표 강점은 감상력, 감사, 낙관주의, 열성, 용서, 유머 감각, 열정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감상력입니다. 1.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스포츠, 과학, 수학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고 전율한 적이 있다. 2. 평소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낸다. 감사 부분입니다. 1. 아무리 하찮는 일이라도 항상 고맙다고 말한다. 2.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낙관주의입니다. 1.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본다.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 거의 없다. 영성 부분입니다. 1.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2. 사명감이 없다. 용서 부분입니다. 1.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2. 기어코 복수하려 애쓴다. 유머 감각 분야입니다. 1. 되도록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한다. 2. 우스갯소리를 거의 할 줄 모른다. 마지막 열정입니다. 1. 무슨 일을 하든 전력 투구한다. 2. 의기소침할 때가 많다. 이렇게 24가지 대표 강점에 대해서 각 2문항씩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그 24가지 대표 강점의 2문항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문항의 내용이 나와 매우 다르면 1점, 나와 다르면 2점, 보통이면 3점, 나와 비슷하면 4점, 나와 매우 비슷하면 5점 이렇게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기심,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그러면 가장 그렇다 하면 5점, 또 호기심 쉽게 실증을 낸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장 매우 낮다 그러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6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여러분의 대표 강점 5가지 또 약한 부분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담당 교수 이메일로 또 핸드폰으로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